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춘향전은 판소리 5마당 가운데의 하나로 이몽룡이 춘향과 사랑하다가 헤어진 뒤 춘향이 남원 신임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이몽룡이 전라어사가 되어 구한다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짠 것이다. 이몽룡은 지위를 이용하여 사랑하는 여인을 구한 것으로 권력을 남용한 것일까? 아니면 신관 사또인 변학도가 어사출도를 부를 만큼 법을 어긴 것일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조선시대 신분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에는 원칙적으로 양인과 노비의 결혼이 금지되었지만 알게 모르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 어미의 신분을 따르는 노비 종무법이 있었다. 즉 어미가 노비이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신분제도였다. 시간이 지나며 고려는 종무법을 폐지하고 종부법을 시행하여 고려 후기에는 양인이 늘어났으나 원희 간섭기 충렬왕 시기에 일천즉천의 원리를 재창하며 다시 종무법으로 환원하며 노비의 인구가 급증하였다. 여기서 일천즉천이란 부모 가운데 한쪽이 천민이라면 자식 역시도 천민이라는 뜻이다. 조선 또한 개국 이후 종모법을 시행하다가 태종 시기에 황희가 아비가 양인이면 아들도 양인이니 종부법이 옳습니다 라며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태종은 여종이 양인에게 시집가서 낳은 소생 모두에게 종부법에 의거해 양인으로 만들라는 명을 내리며 종부법을 시행하였다. 신분제 개정으로 어미의 신분 때문에 노비가 되었던 수많은 천민이 구제받음과 동시에 양인의 수가 대폭 증가하며 세수가 늘어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졌다. 노비는 조세나 국방의 의무가 없기에 양인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가의 재정과 국방이 좋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양반 사대부들은 종부법에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세종이 즉위하고 맹사성, 허조 등이 노비 종모법으로의 환원을 주장하자 세종은 종부법을 폐지하며 종모법과 일천즉천을 시행하게 된다. 종모법만 적용을 하면 아비가 노비이고 어미가 양인이면 양인이 돼야 마땅하나 사실상 어느 한쪽이 천하면 무조건 천인이 되게 하는 일천즉천을 병행함으로써 세종 때부터 노비의 수가 기하급수로 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조선은 국력이 갈수록 쇠퇴하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었다. 세조 때 잠시 종부법으로 환원하는 듯 하였으나 예외 규정이 있는 반쪽짜리였고 성종이 즉위하고 세종대왕의 아름다운 뜻을 따른다는 이유로 종모법과 일천즉천의 원리를 다시 천명한다. 세조가 처음 경국대전에 수록한 종부법 제도를 없애고 경국대전을 개정하며 종모법의 규칙을 전국에 반포하였다. 이후 경국대전에 수록된 종모법과 일천즉천의 원리는 조선을 지배하였다. 노비는 교육의 기회도 없어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며 삶의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짐승처럼 살아가며 언제 팔려갈지 모르는 신세로 주인인 양반의 결정에 의해 부모와 자식, 부부간의 생이별을 해야만 하는 가축의 신세였다. 근원적인 이유는 세종 때의 종모법과 일천즉천에서 시작이 된다. 물론 그 시대의 사회상이 그러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세종도 천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가축과 동일시했기에 시행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세종은 조선시대 최고의 업적을 기록한 왕이지만 조선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게 만든 최악의 과오를 기록한 왕이기도 하다. 그 당시의 사회상이 어쩌고저쩌고 하며 변명을 해도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는 세종의 실정이다. 성종실록에 국민의 10중 8구가 노비라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국민의 8, 90%는 아닐지라도 대다수가 노비라는 이야기일 것이다. 성종 때 홍문관 부제학을 지낸 이맹현이 자식에게 상속한 노비의 수는 757명이었고 선조 39년에 경남 산청은 노비의 수치가 64%에 이르렀으며 태계 이황은 재산인 노비를 늘리기 위해 여종을 양인과 결혼시켜 태어난 자식을 노비로 삼았고 이렇게 하여 노비를 300명까지 늘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여종의 자식은 여종의 주인에게 귀속이 되기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그 자식들에게 그 방법을 전수했다고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인과 노비에 대한 인식이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 여기에 더해 세종은 예조판서 허조의 건의로 부민고소금지법을 시행하는데, 이 법은 조선시대의 하급관리와 아전 등이 상급관원을 고소하거나 지방의 향직자나 백성들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던 법이다. 주로 백성들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던 법을 의미한다. 결국 백성들은 탐관오리의 악행이 있어도 당할 수밖에 없는 독재국가의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로 인해 조선은 양반에게는 천국이요 극락이지만 천민들에게는 살아있는 지옥세상인 것이다. 종모법과 부민고소법은 조선을 완벽한 독재국가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변학도는 어미가 관기이니 너도 어미의 신분을 따라 관기이며 나는 수청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 이몽룡이 전라도 어사가 되어 출도하여 춘향을 구한 것은 권력 남용이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도 조선의 법은 종모법이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춘향전이 판소리로 완성이 된 시기가 1840년대이니 변학도는 할 말이 없다. 요즘의 법리로도 헌법과 특별법이 상충되어 부딪힐 때는 특별법을 따른다. 당시 조선의 법으로는 종모법이 있으나 1805년 순조 때의 조선의 모든 관노를 양인으로 해방을 시킨 일이 있었다. 그렇기에 춘향모 월매는 기적에 올라있는 기생이지만 엄연히 양인의 신분이고, 춘향은 종모법에 따라 양인의 신분이기에 변학도의 수청 요구가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것이다. 어명에 의해 양인이 된 춘향을 일개 지방의 하급관리가 법을 모르는 백성에게 종모법을 들먹이며, 어미가 관기이니 너도 어미의 신분을 따라 관기이다. 허니 수청을 들라 하며 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것이 어찌 변학도 하나의 문제일까? 변학도라는 인물을 통해 당시의 양반 사대부의 인식을 꼬집은 것이다. 예를 들면 정조가 노비제를 폐하려 하자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신분의 구별, 변등이란 백성을 안정시키고 그 뜻을 바로잡는 요체이다. 신분 등급의 위험이 뚜렷하지 않아서 위계가 어지러우면 백성들은 흩어지고 기강이 풀리게 된다. 신분 등급의 구별은 오늘날의 급선무이다 라고 강하게 말을 하였다. 이렇듯 위인으로 기록되는 인물들의 행동을 보더라도 조선은 왕족과 양반들의 국가이다. 그 어디에도 백성을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10%의 양반을 위한 국가 조선. 당시의 서민들은 춘향전을 통해 신분제도와 사회개혁을 도모하려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꼽자면 조선의 노비제도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1894년에는 노비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고 1910년에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로 인해 조선시대와 노비제도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 당시의 노비들은 일제에 의해 얻게 된 신분의 자유가 마냥 좋기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인권 침해와 사회적 불평등이 만연한 현대사회에는 노비가 없을까? 하며 질문을 해본다. As you fade away